시장 장순영입니다. 오늘 간담회 자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여러 우리 지역의 지도자 여러분들 또 우리 감사드리고요.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특별히 참석해 주신 고려대 이진환 교수님과 부산대 김강희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번 간담회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린다. 사실 이 두 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15일 날, 2017년 11월 15일 날 지진 나는 날 바로 이진환 교수님이 JTBC에 나가서 이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 지진이다. 흑발 지진, 유발 지진인 건 거기에 기인하다. 이거를 얘기하신 건요, 굉장히 아주 우리 포항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고 판단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지식적인 면도 대단한 거고, 그 다음에 사실 그런 암만 올바른 말이라도 가서 얘기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고려대학교 총장을 만났더니 고려대학교도 또 이 교수님이 발표한 논문 때문에 그냥 피소도 당하고 논문을 내리라는 등 굉장히 여러 가지 압박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포항 입장에서는 시민 입장에서는 좋지만 책임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그 발표를 해주신 그런 우리 이진환 교수님,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이진환 교수님하고 김강희 교수님께 박수 한번. 사실 이진환 교수님하고 김강희 교수님이 우리 원자력 안전위원회 프로젝트 팀이었는데 2017년 4월 15일 날 가지하다가 여기 3.1 기준을 나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근처에 지나는 걸 알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김강희 교수님이 주로 지진 측정을 하시는 분인데, 이 근처에 작년에 8월 달에인가 8개 17년 8월 달에 갖다 놓고, 근데 그게 망가져서 11월 11일 날 지진이 일어나기 5개 전에 이 근처에 지열발전소 근처에 8개를 갖다 놓고 오늘날 24개가 이제 작동이 되고 있는 거. 이것도 사실은 포항 시민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죠. 사실은 지금 이제지만 이게 전부 이진환 교수님하고 김강희 교수님이 없었으면 그렇게 되지가 않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가 있었고, 또 우리 이진환 교수님 또 국제적으로도 일을 많이 하셔서 상당히 글로벌 네트워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해외 전문가들이 와서 또 잘 해줬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는 포항 지열발전소에 의해서 이건 지진이 난 거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 전 한동대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었지만 제가 얻어냈었던 거는 우리가 물리적인 지진도 고치는 것도 중요했어요. 피해도 많이 받았지만 굉장히 학생들 모두가 이 트라우마에 빠진 겁니다. 많은 정신적. 근데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정신적인 안정을 갖겠다는 것도 큰 거고요. 그 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아직 배상은 안 받았지만 배상 전에 이 포항의 가치는 아마 이 지진 규명 이후와 이진 이후에는 아마 2배 차이는 날 거라고 난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치가 높아졌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쭉 부른 거고, 두 번째는 겁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한동대학교는 지역발전을 해서 계속 노력하는데,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건 우선 지역에 안전한 도시가 돼야 되겠다. 안전이 없는 상황에 또 암만 경제 성장이 된다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전하지 않으면 성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확보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규명이 됐지만 지열발전소 실증단지가 저거 앞으로 어떻게 더 사후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좀 우리 이진환 교수님과 김강익 교수님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좀 이 지진 안전에 대해서 또 그 포항 안전에 대해서 오늘 의논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작년에 2017년도 지진 나자마자 한번 불렀고 11월 달에 불렀고 오늘 세 번째인데 이진환 교수님이 강연을 처음 해주신 것도 여기고요. 거의 정말 이 포항에 요즘 특히 부총장이 돼서 바쁜데 이렇게 와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우리 지역에 정말 정말 지역에 중요한 여러 관심 있고 정말 지역에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오늘 이 간담회 통해서 또 이 포항이 더 발전하고 더 안전도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다시 한번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 년 반 전에 포항진이 나고 가능성을 언론에 제기했던 게 사실 수시간 동안 많은 고민을 제가 했습니다. 이거를 가능성을 제기해오는가 아니면 이걸 좀 더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나중에 그냥 논문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은가 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 3시간 사이에 그래도 과학자로서 과학적 가능성은 제기하는 게 좋겠다 해서 결정을 내려서 이제 가게 됐던 거고 그게 제가 예상했던 바로 파장이 커졌고요. 그 다음에 유명의 압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김강익 교수하고 논의를 한 거는 어서 빨리 자료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빨리 논문을 내는 수밖에 없다 하고서 저는 일체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 신문사 접촉을 피하고 김강익 교수와 논문을 준비하는 거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압박이 많았었죠. 근데 한 2월 정도에 이제 그 논문 자료가 거의 준비되고 원고가 이제 마련되면서 저도 이제 이 사실들은 좀 더 이제 공개석상이나 아니면 비공개석상에서 좀 논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졌던 그런 순간에 또 마침 장 총장님께서 한동대 가서 한번 얘기를 해달라 해서 제가 2월달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연이어서 학교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3월달에 저희가 이제 논문을 제출해서 논문이 예상보다 빨리 이제 심사가 되고 이제 출간이 됐던 겁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제 압박이 많았었고 저희가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사실 이 지진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단층을 연구하는 구조지질학자입니다. 저는 김강익 교수가 저한테 그 지진 자료를 수집해서 해석한 결과를 주지 않으면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김강익 교수도 지진학자이지만 구조지질학 쪽의 지식이 조금 제가 지진학의 지식이 부족한 것처럼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 단층에 대한 해석 자료가 없으면 그 단층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둘이서 이제 이 협조가 돼야 이제 제대로 된 학문을 할 수가 있었고 저도 제대로 된 학자를 이제 만나서 같이 이제 하게 된 거고 무엇보다도 궁금한 거는 끝까지 저는 옆에서 저와 같이 의견을 같이 해주고 같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올바르게 행동을 해준 사실 김강익 교수께 굉장히 감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김강익 교수께서는 저보다도 더 많은 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을 하셨고 그 와중에도 저나 김강익 교수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포항 시민의 여러분의 그 성원과 그 다음에 모 국회의원이 무형으로 비공식적으로 끝까지 지지를 해주고 자료들을 다 수집해주고 저희들을 서포트해줬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 사이언스의 논문을 내고 나서 제일 먼저 제소를 당했던 분이 이제 김광희 교수입니다. 부산대 제소했고요. 물론 사이언스에서 제소했지만 그거는 그
근거 없는 걸로 끝났고, 김광일 교수의 부산대에 했는데 부산대에서도 이게 사실 이제 윤리위원 제소하면은 절차에 의해서 예비조사가 있고 본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조사를 해서 만약에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이제 본조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됐던 건지 부산대에서는 그냥 바로 본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도 좀 그렇지 않은데 바로 본조사가 들어갔고 그 조사위원도 외부 내부위원을 다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외부 위원들을 두 사람은 전공자를 구성하면서 사실은 지열발전소와 관련이 있는 사람 두 사람을 외부 심사위원으로 윤리위원회에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김광일 교수께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질의가 올 때마다 법률적 용어를 찾아보면서 다 답변을 해야 되고, 제가 알기에는 김광일 교수와 김광일 교수와 안 사람이 밤을 새가면서 법률 조항들을 검토하면서 일일이 답변을 했었습니다. 사실 부산대에서는 판적이 어떻게 났냐면 항수적으로 윤리를 위반한 건 하나도 없지만 원자료라는 것은 뭐냐면 물주입 자료와 지진 발생 자료입니다. 그것을 사실은 저희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산잡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얻었던 건데 그거를 자료 생산자 그러니까 넥스조에게 직접 얻으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경고 조치 전달 이렇게 왔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부당했습니다. 그래서 김광일 교수는 사실은 그 윤리위원회에 의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 구성도 잘못됐고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있는 사람들 구성조차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절차도 예비조사 없이 본조사가 들어간 게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결국은 이의 제기한 것도 다 무시되고 사실은 연구윤리 위반 사실은 없지만 경고 조치한다라는 참 모호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경고 조치까지 가게 된 이유가 사실 지열발전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외부 심사위원이 아마 내린 걸로 이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김광일 교수는 꿋꿋이 이걸 버텨주셨고, 그 다음에 그걸 근거로 이제 고대에서도 고대에도 제소를 하고 서울대도 제소를 했는데 고대에서는 예비조사로 해서 예비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냈지만 또다시 산자부에 이상하게 주무관을 통해서 넥스조에서 편지를 하나 이메일을 받습니다. 산자부에서는 국회의원한테 자료 제공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논문으로 내라고 허가한 적은 없다라는 공문을 받고 그걸 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고려대학교에서 고려대학교에서 본조사가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저도 본조사위원회에 가서 증언도 하고 참 수모도 당했습니다. 제가 거의 근 30년 학문을 하면서 저는 학술적으로 윤리에 위반되는 사실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수치스러웠습니다. 그 점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저희에게 물주입 자료, 그다음에 지진 발생 자료를 산잡을 통해서 전해주셨고, 그 다음에 산잡을 통해서 그것을 논문으로 쓸 수 있다라고 허가를 그렇게 해준 국회의원은 끝까지 저희를 지지하면서 그 산자부 담당 사무관에게 사실 확인을 하면서 저에게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산자부에서 허가를 한 일이고 그거는 확신을 할 수 있다라고 그 편지를 공문을 저희에게 보내줬기 때문에 부산대에서도 추가 이의 제기를 그냥 묵살할 수 있었고 고려대에서 묵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김광일 교수나 저나 비공식적으로 저희를 의문으로 이렇게 도와주신 그 국회의원께 상당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언론에서 이 모든 책임이 넥스조에 있다 이렇게 지금 주로 되고 있는데 사실 근본적인 책임은 지질자원연구원에 아시다시피 여기에 사이트를 결정하고 이 기반 조사를 다 한 데는 지질자원연구원이고 나중에 이제 2010년에 넥스조를 끌어들여서 시증 사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지금 당혹해 하는 것은 당혹해 아니라 좀 의아한 것은
적어도 국가기관에서 이 지역의 지열발전소 위치를 잘못 선정하고 조사가 잘못한 그 국가 연구기관의 기관장이 적어도 이거는 사과를 좀 공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는 사이팅을 잘못했다. 근데 전혀 사과가 없고 그냥 넥스트의 뒤에 숨어서 저렇게 하는 거는 좀 의아한 생각. 더군다나 최근에는 며칠 전에는 근거 없이 백두산 화산 폭발이 임박했다라는 걸로 국회에서 국회의원하고 간담회 열어가지고 신문에 발표를 하는 거 보고 참 이게 참 여러 가지 의아한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경상북도에 중요해요. 앞으로 지열발전 말고도 또 중요한 국가 과제가 뭐가 있냐면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위치 선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지금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연구단이라고 해서 거기로 아마 맡게 될 걸로 아마 당연히 국가연구기관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지열발전소 위치 선정 과정에 대한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왜 잘못됐나를 다 밝혀야 그 다음에 그런 실수가 반복이 안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또 거기서 예를 들어서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저장소 위치를 선정한다. 저는 경상남북도 일원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이것도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잘못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책임이 넥스조법뿐만 아니라 분명히 지질자원연구원도 있는데 분명히 사과를 듣고 앞으로 사이팅에 대해서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우리는 정확하게 원자력 핵시설이나 아니면 치유의 지역발전소 지역의 선정에 있어서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그다음에 안전하게 하겠다는 아마 그런 이 확약이 좀 있어야 우리 국민들도 안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별히 아주 특정 연구원을 지정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상당히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그 과정을 분명히 거쳐야 됩니다.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그런 다 잘못된 점이 반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많이 들어서 좀 죄송한데 예. 지금 이 지질학회에서 지금 맡아가지고 1년 동안 수행한 정부 조사단에서 특히 외국 자문단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그 5명의 외국 자문단이 정말 학술적으로 그 분야에 아주 뛰어난 분으로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 연구 자문단으로 계약할 당시에 넥스조 자료를 이제 쓸 때 이분들이 일종의 계약서 비슷한 걸 썼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뭐냐면 그 넥스조의 자료는 넥스조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수 없고 그다음에 어디서 논문으로도 이제 발표할 수 없다라는 확약서를 썼는데 확약서 내용을 보면은 그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따가도 이제 이 토의 시간에 이제 그 얘기가 반복되겠지만 앞으로 이 지열발전소의 그 안정성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데는 그 자료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자료들이 여러 연구자들과 공유되면서 연구가 진행돼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 자료라는 건 뭐냐면 특히 지금 해외 자문단의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물주입시의 지진 발생 자료하고 그다음에 저질수 또는 물주입량 등등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자료는 이 시추를 할 때 그 시추공에서 암석을 깨트려서 끌어내는 암석 조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물리적, 화학적 실험을 통해야 앞으로 이제 이런 예측도 할 수가 있는데 예측할 수 있는 기본 자료들이 얻을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 방대한 자료를 혼자 연구를 못하십니다. 공동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포항시에서는 하루빨리 이 자료들이 다 공유될 수 있고 과학적으로 다 쓰일 수 있게 이렇게 좀 요청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도 끝까지 성원해 준 포항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말을 이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단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단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갑자기 지진 나고 나서 그 주말에 저희가 포항에 와서 제 처음 나온 분석 결과들을 이단 교수님하고 같이 그 포항역에서 같이 얘기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단 교수님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그때 그림 보여드리면서 손을 떨었어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랫동안 이쪽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이런 연구를 진행하면서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 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거든요. 그리고 이번 연구를 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기대하지 않게 너무 많은 관심을 받아서 저도 어떨 때는 부담도 많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진환 교수님이라든가 주변에 계신 분들이 끝까지 성원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진환 교수님이나 제가 이 연구와 관련돼서 포항지대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만 이렇게까지 이 상황이 올 때까지 많은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셨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회에 계신 분들도 국회의원께서도 도와주시고 포항 시민들께서도 전화를 주셔서 격려를 해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리고 이제 주변에 계신 같은 비슷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 어렵지만 끝까지 좀 해봐야 된다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셔서 일을 꾸준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진환 교수님께서 정부 조사단의 노력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해외 조사단의 업적이 공헌이 컸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외 조사단뿐만이 아니라 국내 조사단들도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국내 조사단들도 국내 조사단 단원들도 참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특히 마지막에 발표를 할 때 모호한 표현을 쓰지 않고 아주 명확한 표현을 써서 포항 지진이 촉발지진이다라고 언급을 하신 것은 내부에서도 상당히 의견에 그런 표현을 쓰기까지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결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조사단의 결과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포항에서 피해를 보시고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 도움을 받는데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받고 이 지역이 재건되는데 그리고 잘못된 인식들이 포항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해소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자세한 얘기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진환 교수님께서 이제 제가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이제 윤리위원회에 제소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진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었다는 것 자체가 불명예여서
어디 가서 이런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 제가 바라던 바는 아니었지만 학교 안에서도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진의 이제 진원 위치죠. 진원 깊이가 본인이 계산한 거는 처음엔 7km였죠. 7km였다가 요즘은 6km로 한 6km, 6km다 자기가 계산한 거는 6km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 대지진하고 경기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특정 공식에 의해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응력, 그러니까 힘을 계산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해보니까 이쪽 포항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응력이 좀 증가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증거는 딱 그 두 가지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진원 위치 결정은 사실 해외 조사단 보고서에는 방법은 기술을 안 했어요. 방법은 기술을 안 했지만 거기서는 개인적인 얘기로 아니면 거기도 오차 한계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40m 그 오차 범위 내로 그냥 확진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김가희 교수도 알고 있고 계산하는 분들하고도 학교에서 아니면 워크숍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결정한 건 상당히 아주 정확한 방법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시추변에 설치한 지진계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 위치를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 위치에 대해서는 아마 의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자꾸 본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과학적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그 위치 결정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그쪽 전문가이신 김가희 교수께서 더 얘기하실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응력 계산, 그거는 분명히 해외 자문단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국내 그 조사단 보고서에도 분명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냐면 사실 여기가 응력을 변화주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이제 원래 여기에 쌓여있던 응력, 그 다음에 이 주변 지역에서 난 지진에 의해서 증가하는 응력,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경주 지진하고 동일본 대지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지입에 의해서 일어나는 응력,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 지역이 일단 쌓이는 응력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쌓이는지 저희가 모르고 일단 쌓여있다고 가정이 되는 거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홍태영 교수가 계산한 거나 아니면 조사단에서 계산한 거나 동일합니다. 수치가 물주입에 의한 응력의 100분의 1 내지 10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즉 경주 지진, 동일본 대지진이 이 지역의 동일본 대지진과 경주 지진이 이 지역의 응력 증가를 일으킨 그 값 수치가 우리가 얘기하면 2오더 혹은 3오더 정도 낮죠. 그래서 2오더면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3오더면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 그 수치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물이 주입돼서 일으킨 증가시킨 응력이 그만큼 100배, 1000배 정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자문단은 자신 있게 그렇게 거기다가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동일본 대지진이나 경주 지진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수치를 잡고 뭐냐면 물 주입에 대한 응력 증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거를 믿기 싫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외 자문단의 조사의 또 증거 중에 아주 강력한 증거 중에 해외 자문단을 추정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추정했지만 3,800m 깊이 정도의 큰 단층이 아마 지나갈 거다. 저희는 그렇게 사이언스 논문에서 얘기를 했었고 해외 자문단에서는 그것보다 저희가 얘기한 것보다 더 직접적인 증거로 이제 거기에 단층이 지나간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증거 중에 여러 가지 증거를 4가지 정도 제시했는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추할 때 꺼내는 암석 조각입니다. 그래서 3,800m 구간 주위로 소위 말해서 단층암의 암석 조각들이 많이 다량 발견됩니다. 단층암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암석이 단층에 의해서 깨져 생긴 겁니다. 근데 그 인터뷰 기사에 의하면, 홍 교수의 인터뷰 기사에 의하면 그 단층암이라는 것은
시추할 때 암석이 깨져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단층암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정말 단층암에 대해서 단짝도 모르는 사람의 또 발언입니다. 그 보고서도 제대로 못 받고 거기 사진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시추할 때 암석이 깨질 수 있는 건 단층이 깨질 때와 똑같죠. 그렇지만 그 단층암의 조직 우리가 텍스처라고 그래요. 텍스처는 시추에서는 그 조직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 자문단에서 분명히 그 단층암 사진을 거기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이 결과를 뭐 도저히 봐드리기 어렵다라고밖에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경대 김 교수가 이제 뭐 근거가 없다라고 지금 아까 사회자 분께서 얘기하셨는데 근거가 아직도 뭐 불명확하다라면 증거를 제시해죠. 왜 불분명하다고 하니까 정말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소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증거를 제시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과학자로서는 뭐 실질성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일단 그 정부조사단에서 발표를 할 때 그 정부조사단에서 유네리머스하게 결론에 도착했다니까 만장일치로 결론에 도착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과학자들이 모이면 10명이 모이면 11개의 모델이 나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의견의 일치를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통된 그리고 이제 다른 자료를 보는 사람들이 공통된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다는데 동의를 했다는 것은 물론 앞으로 추가의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사용을 해서는 얻을 수 있는 가장 신뢰성 높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제가 굳이 지금 조사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조사단 의견에 의견을 제기하시는 분들 중에 아까 사회 보시는 분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경주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포항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경주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이 말인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보는 자료에 의하면 경주 지진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 지역에서는 지진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처럼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림 하나 이제 어젯밤에 갑자기 박진호 박사한테 연락을 받고 나서 그림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전에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그 15년 10월 이전에는 포항 지역에서는 아예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15년 10월부터 지진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진환 교수님과 제가 낸 논문에서는 실제로 2015년 10월에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때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교사단 결과에 의하면, 발표에 의하면 이 시기 동안에 이수 누출이라는 현상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많은 양의 물을 강한 압력으로 땅속에 집어넣은 효과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물을 집어넣어서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지진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중간에 2016년 9월에 경주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경주 지진 때문에 포항 지진이 발생했다. 다시 말하면 경주 지진이 없었으면 포항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논리를 펴려고 그러면 그 전에도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 경주 지진 전에는 포항에서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경주 지진은 포항 지진이 발생하는 중간에 발생했고 포항 지진이 발생한 중간에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들은 물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한테만 얘기를 하다가
이런 기회에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좀 어떻게 해야지 쉽게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제대로 전달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진에 대해서 아니면 이번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관련되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까지도 포항 지진이 물주입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데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 그렇게 어떤 과학적인 자료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나온 자료를 뭐 애써서 부정하시려고 하는지 남들의 의견을 억지로 안 들으시려고 하는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고 일반 국민들께서는 그런 소수 의견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연구자들도 포항 지진이 물주입과 관련이 있다라는 데에는 거의 만장일치로 동의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뭐 일부 아주 일부의 학자들은 혹은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을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있다. 뭐 이렇게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실 뭐 연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런 내용들은 조금 생산적이지 못하고 너무 소비적인 그런 현상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지난주에 유럽에서 지난주에 유럽에서 지구과학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EGU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유럽 지구 지질 컨퍼런스인데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발 지진 세션이 있고 저도 이제 포항 지진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거기에 이제 특별 이 세미나로 이제 보통 상당히 관심이 있고 한 곳은 개최자 쪽에서 이제 하이라이트라는 타이틀을 걸어줍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된 발표가 하나가 정부 해외 조사단의 공동 대표인 스위스 쭈리 공대의 도메니코 지오다니 교수가 이제 정부 조사단의 발표를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발표장에 모였었는데 정부 조사단의 발표를 요약해서 이제 한 건데 그때도 질문을 여러 개 받았는데 이 질문이 이게 당신 말은 믿을 수 없다 아니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 질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고 특히 마지막 질문은 뭐였냐면 그래서 포항 지진의 교훈이 뭐냐라는 또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항 지진의 교훈은 지금 세계적으로 이쪽 지열 발전 아니면 유발 지진 이쪽 이 커뮤니티에서는 상당히 유행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포항 지진의 교훈이다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을 주입할 때 미소 지진이 면상으로 분포를 하면 이거는 우리가 단층에 물을 주입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얼른 멈춰야 된다. 그게 포항 지진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포항 지진의 레슨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창피스러운 게 그런 자료들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분석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분석이 안 됐고 지진 물주입이 되고 나서 수년 지나서 조사단에 의해서 분석이 됐거든요. 면상으로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면상이라고 하면 뭐냐면 단층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 포항 레슨의 가장 중요한 레슨이고 또 하나 이제 마이너 레슨으로 이제 우리 보통 트래픽 라이트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교통신호 체계. 그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져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포항 지진의 레슨이라고 하고 아까 좀 아까 김강희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국제 커뮤니티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산자부에서 이강근 교수, 지구학회 회장이 이강근 교수를 단장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15인 정도로 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가동을 해서 이 지열발전소를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진 모니터링, 그다음에 지하 수위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이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강근 교수 얘기가 나와서 제가 빼먹었는데 사실 이강근 교수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을 했고 끝까지 학자로서 그 학자의 양심을 지키면서 제대로 연구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느끼고 이번에 이 유럽 컨퍼런스에 가서 제가 같이 여러 얘기를 하면서 제가 고맙다고 의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도 상당한 압박을 받아가지고 여담이지만 1월 달에는 한 2주 정도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 압박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쪽 귀가 안 들려 완전히 청력을 잃어가지고 한 2주 병원에서 있다가 이제 겨우 회복해서 나오는 적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대한지질학회 회장이 이 시기에 정말 양심적인 학자가 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조사도 제대로 진행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앞으로 이 과정은 정부 조사단, 산자부에서 TF팀을 꾸려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아마 제대로 학술적으로 아마 주로 이제 얘기가 될 건데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이 포항에서도 만약에 그런데 이제 좀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아마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부지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포항 지진이라는 게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항 레슨까지 생겼으니까 그 단어가.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철탑은 지금도 사실은 좀 지진 때 좀 충격에 대해서 좀 위험한 상태인데 하루빨리 철탑은 제거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이트는 이게 포항으로서 아마 영구 보존해서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이 머니먼트 비슷하게 좀 남겨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앞으로의 교훈으로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이진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금 이진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에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이 포항 시증 사이트를, 지열발전 시증 사이트를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향후에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고 이미 공표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책임자를 맡으시는 분이 이 관련된 일들을 이끌어 나가시기에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계시니까 일단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지진이 발생한 후에 바로 이런 조치들이 취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1년 반 이상 지나가지고 1년 반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게 좀 많이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늦었더라도 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관련 기관에서 이런 일을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전문가 집단들이 만들어서 모여서 의견을 내다 보면 여기 있는 저나 이진환 교수님이 내는 의견보다 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실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지역의 안전을 담보를 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스위스 바젤 같은 경우에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3년 동안 조사를 진행을 했고 3년 동안 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 지역의 앞으로 지진 활동도가 어떻게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먼저 수행을 해서 2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세워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리고 학자들이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학자들이 제안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체계적으로 일이, 그리고 과학적으로 일들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포항 시민들의, 그리고 이 지역에서 피해 보신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실시하고 있는 관측은 기상청이나 질자원연구원 같이 국내의 지진 관측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관측 방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여러 관측기관에서는, 지진 관측기관에서는 실시간으로 지진을 관측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진 관측기를 설치를 하고, 이 관측 재료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에 한 번씩 자료를 수집해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연구 목적으로는 제가 활용하는 방법이 나쁘지 않지만, 포항 시민들의 지금 그 의문을, 그리고 질문을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주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포항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지금 지진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실시간으로 지진을 관측하고 분석하고 그 지진 발생 사실들을 주민들께, 시민들께 알려줄 수 있는 체계가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자료는, 저는 포항 지진 나기 전부터 지진을 관측을 했고, 가장 최근에는 10월까지, 작년 10월까지의 자료를 분석을 해서 확인을 한 바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곳이 이제 포항 지진 발전, 지열 발전 시스템 사이트로부터 한 6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지역을 포함해서 포항 지열 발전소 주변 반경 한 2km 정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포항 지진 때 지진이 깨졌던 단층 면에서는 더 이상 지진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작은 지진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이 지역에는 작은 단층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작은 단층들에서 아직까지도 규모가 작지만 꾸준히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지진들을 우리가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포항 지진이 발생한 그 주변에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그 범위를 넘어와서는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고 나면 작은 지진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뒤따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얘기하기에 이 규모 5 이상 되는, 6 이상 되는 지진이 발생하고 나면 그 지역의 지진 활동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전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지진 활동도가 짧게는 7년, 길게는 한 20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 기간에 발생하는 지진들은 주로 아주 작은 지진들, 아주 작은 규모의 지진들, 사람이 느낄 수 없고 기계를 통해서만, 관측 장비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아주 작은 지진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진들이 이 주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기존에 발생하지 않던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특히 이 포항에는 아직도 물이 많이, 포항 지열발전 사이트에는 아직도 많은 물이 남아있는데, 그 물기 때문에 추가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는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